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화학 6번째 시간 몰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농도라는 개념은 이미 배웠지만 몰농도라는 개념은 이번에 처음 배우는 개념일 거예요. 왜냐하면 몰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에 와서 처음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농도라는 개념을 좀 배우기 위해 앞서서 일단 용액과 농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용액의 농도라고 해놓고 제가 뭐라고 좀 많이 써놨죠, 맞죠? 제가 과학 수업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용어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죠, 맞죠? 용액의 농도, 그러면 일단 용액이라는 게 뭔지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액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용매에 어떤 용질을 넣어서, 예를 들어보자면 물이라는 용매에 설탕이라는 용질을 넣어서 녹여가지고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로 만들어 놓은 게 용액이에요. 그래서 보통 용액 같은 경우에는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투명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용액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건 불균일 혼합물이라서. 근데 그거는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용매와 용질, 녹여주는 물질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이렇게 합쳐져서 골고루 섞여 있는 형태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용액의 농도라는 건 뭐냐면 그 용액이 얼마나 진하고 묽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컵이 한 컵이 있는데 한쪽에는 소금을 한 스푼 집어넣고 한쪽에는 소금을 10스푼 집어넣었어요. 딱 마셔보면 누가 더 진한지 누가 더 묽은지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거를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보자라는 게 바로 용액의 농도라는 개념입니다. 진하고 묽은 정도를 하는 거. 특히 용액 중에서 우리가 물에 녹인 용액을 뭐라고 부르죠? 물에 녹이기 때문에 수용액이라고 부르죠. 수용액은 용매가 물인 거예요. 용매가 물인 용액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용매와 용질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용매와 용질은 보통 우리가 녹이는 물질과 녹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액체를 용매라고 부르고 고체를 용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섞이는 게 액체와 고체가 섞이는 게 아니라 고체와 고체끼리 또는 액체와 액체끼리, 기체와 액체끼리, 기체와 기체끼리 섞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단 액체와 고체가 있으면 우리는 고체가 용질이고 액체가 용매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액체끼리 섞였다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많은 녀석을 용매라고 부르고, 그리고 둘 중에 적은 녀석을 용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알코올을 섞으면 술이 되잖아요. 근데 알코올 20% 들어있는 소주라고 하면, 소주는 물이 더 많고 알코올이 더 적으니까 물이 용매고 알코올이 용질인 거예요. 그런데 엄청 독한 막 60도짜리 독한 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60도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60%가 알코올이고 40%가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알코올에 물이 녹아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용매와 용질을 구분할 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용액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묽냐를 따지는 게 용액의 농도인데, 그 용액의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퍼센트 농도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퍼센트 농도라는 거는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소금물의 농도, 소금의 양 구하는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수학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농도예요. 자, 퍼센트 농도인데 일단 퍼센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퍼라는 게 뭡니까? P-E-R, 퍼. 이 퍼라는 건 우리 보시면 속도의 단위를 표현한다고 하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했었죠, 맞죠? 이 퍼라는 건 뭐뭐당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1초당 몇 미터를 가, 미터 퍼 세크.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퍼라는 건 뭐뭐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센트라는 거 뭐냐면, 센트, 쉽게 생각하면 이 센트라는 거는 가장 쉬운 개념으로는 미국의 돈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1달러를
100분의 1로 쪼개는 걸 뭐라 불러요? 1센트라고 부르죠. 맞죠?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센트라는 그 접두어 자체가 100을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배우는 센츄리, 한 세기를 얘기하는 센츄리 몇 년이에요? 100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0분의 1을 본다는 뜻이에요. 100분의 1 단위로 보는 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100분의 1 단위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 100을 곱한 거예요. 이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차지하는 질량은 몇 g이니?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용액 100g당 용질은 몇 g이니? 그 용액 100g당 용질은 몇 g이 들어있니? 라는 걸 보는 게 뭐다? 바로 퍼센트 농도예요. 자, 그런데 이 퍼센트 농도를 다른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액이라는 건 결국 용매와 용질이 만나서 용액이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물 100g과 설탕 20g을 섞었다 라고 주어졌어요. 이거 몇 퍼센트게?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용액의 질량이 안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곤란하죠. 왜냐면 용매가 100g, 용질이 20g 섞었으니까 둘이 합쳤으니까 질량 어디 안 가겠죠. 용액은 120g이 되겠죠. 그러니까 용매와 용질의 모두 합한 질량이 바로 용액의 질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 퍼센트 농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퍼센트 농도에 들어가는 값 자체가 뭐만 들어가냐면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고 용질의 질량이 들어가요. 질량만 들어가요. 질량만. 근데 질량이라는 건 온도에 의해서 변하지 않아요. 질량이라는 건 되게 일정하게 보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트 농도라는 개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아주 퍼센트 농도의 좋은 점이에요. 용액의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 퍼센트 농도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장점이고요. 이제 이거를 퍼센트 농도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여기 지금 15%의 포도당 수용액을 200g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물은 몇 g 들어있고 포도당은 몇 g 들어있을까라는 걸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15%의 포도당 수용액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위에는 공식대로 생각해 봅시다. 15%야. 현재 이 포도당 수용액의 농도가 15%예요. 근데 이 녀석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 지금 수용액이 몇 g이라고 제시가 돼 있어? 200g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포도당 수용액의 질량 200g을 분모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에는 용질인 포도당의 질량이 들어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위에 분자 값이 바로 포도당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의 질량.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은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죠. 맞죠? 200분의 포도당의 질량을 했을 때 15%가 되는 값. 그럼 포도당의 질량은 몇 g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건 여러분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포도당의 질량은 몇 g이 됩니까? 30g이 되어야 15%가 되겠죠. 이거 계산까지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포도당이 몇 g 들어있다? 30g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액 자체가 지금 보시면 수용액이 몇 g이라 그랬어? 이 수용액이 200g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200g 중에서 포도당이 차지하는 게 30g이니까 당연히 물이 차지하는 건 몇 g이겠어요? 170g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차지하는 질량도 여기 쉽게 170g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퍼센트 농도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몰 농도도 배우고 몰이라는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질량을 구해라가 아니라 포도당이 몇 몰 들어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방금 구한 건 뭐죠? 제가 방금 구한 건 포도당의 질량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량을 가지고 몰수를 구하려면 그 질량을 1몰당 질량인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맞죠?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1몰당 질량으로 어떤 질량을 나눠주게 되면, 즉 화학식량, 분자량으로 질량을 나눠주면 그게 몰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포도당의 질량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몰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포도당의 분자량, 포도당의 화학식량이 필요하겠죠. 여기 문제에 주어지진 않았는데 C6H12O6 실제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입니다. 포도당의 분자량,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180이에요. 그러면 얘가 몇 몰인지 알려면 이 30g을 180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맞죠? 30g을 180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냐 이게? 몇 몰이냐? 6, 3, 18이니까 6분의 1몰이 되겠네요. 6분의 1몰이구나 라는 것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퍼센트 농도 개념이에요. 이어서 우리 몰 농도를 볼 텐데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갈게요. 여러분, 이 농도는요 개념이에요. 일단 배우면 그냥 개념 그 자체예요. 그래서 쉬워요. 쉬운데 기본적으로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그램으로 안 물어보고 몰수로 물어보면 조금 더 골치가 아파지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얘를 복잡하게 꼬아서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되곤 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산도 되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언급드리고요. 이어서 몰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몰농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단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정의예요. 정의부터 똑바로 읽어봅시다. 자, 몰농도라는 건 뭐냐라고 봤더니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보는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이 용액 1리터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지를 보는 거예요. 용질의 뭐 종류 이런 거 상관없이 몰수를 보는 거예요. 몰수. 몇 몰이 몇 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몰이 들어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퍼센트 농도에서는 몇 그램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했고 여기 몰 농도에서는 1리터에 몇 몰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분자가 용질이라는 건 똑같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용질의 질량을 봤고요. 이쪽에서는 용질의 몰수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퍼센트 농도에서는 용액의 질량이 분모에 들어갔는데 이 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가 뭘로 들어가요? 여기 몰 농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용질의 양을 보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게 왜 많이 쓰이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했었죠. 그 양적 관계 할 때 화학 반응식에 뭐 개수비가 있었잖아요. 뭐 1대 2대 1대 2다라는 뭐 개수비가 있었죠. 그 개수비가 실제로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율이고 실제로 반응하는 몰수의 비율이에요. 그럼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램이 필요할까, 몰수가 필요할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질량비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질량이라기보다는 용질의 몰수가 훨씬 더 적합하거든요. 근데 이 몰 농도가 바로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질의 몰수를 화학 반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용질의 몰수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게 장점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근데 얘는 또 그 식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오셨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좀 치명적인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의 장점이었던 거 있죠. 얘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온도 때문에 부피가 변한다 하더라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얘는 지금 용액의 뭐가 들어갑니까? 용액의 부피가 들어가죠. 여러분 잘 배웠다시피 용액의 부피라는 건, 액체의 부피라는 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수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즉 내가 25도씨에서 용액을 만들었는데 그 용액을 차가운 곳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곳으로 가져가게 되면 용액의 부피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기 때문에 이 몰 농도의 개념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아주 가장 큰 단점이에요.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쯤 가면요, 몰 농도를 쓸 때 몰 농도 옆에 이 용액을 제조했을 때 온도를 써줍니다. 몇 도에서 몇 몰 농도라는 걸 써주긴 해요. 자, 어쨌든 이 몰 농도의 특징은 몰 농도에는 부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포인트는 뭐다? 어쨌든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보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몰농도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똑같이 18g의 용질을 녹일 거예요. 근데 하나는 18g의 포도당을 녹여서 100ml, 즉 0.1리터를 만들 거고요. 하나는 18g의 요소를 녹여서 용액 100ml, 0.1리터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녀석들의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용액의 부피가 필요하고 용질의 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미 용액의 부피는 나와 있죠. 100ml라고 나와 있어요. 100ml라고. 즉 0.1리터라고 용액의 부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용액과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용액의 부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용질의 양이 몇 몰인지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몇 몰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 있어? 18g이 들어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몰수 관계식 있죠? 기억나시죠?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거, 부피를 1몰일 때의 부피 22.4리터로 나눈 거, 그리고 입자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눈 거, 이게 몰수라고 했었고, 그 변환식을 되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보는 순간 바로 떠올라야 돼요. 여기 지금 포도당 18g이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포도당이 몇 g인지가 아니라 포도당이 몇 몰인지, 용질이 몇 몰인지 알고 싶어. 질량이 있고 몇 몰인지 알고 싶다고? 그러면 그 질량을 뭘로 나눠야 돼요? 그 녀석의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시면 포도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여기 언급했지만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얘는 화학식량이 180입니다.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180이에요. 요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화학식 써준 적 있죠? 요소는 화학식량이 60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는 게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이 값이 주어지거나 혹은 얘네들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원자량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봅시다. 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8g의 포도당을 갖다가 화학식량 180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몰수가 0.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8g이 들어있는데 얘는 요소니까 요소의 분자량 60, 요소의 화학식량 60g per 몰로 나눠주게 되면 얘의 몰수는 0.3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몰농도를 구할 때는 뭘로 구해라?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때 부피의 단위는 리터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개 모두 몰농도를 구할 때 수용액의 부피가 지금 얼마예요? 100ml, 즉 0.1리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0.1리터분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다고? 0.1몰 들어있어. 그러니까 0.1분의 0.1이니까 얘의 몰농도는 얼마예요? 1몰농도짜리 용액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1리터의 용액에 용질이 얘는 몇 몰 들어있어? 0.3몰 들어있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몰농도는 얼마다? 몰농도가 3이구나. 3몰 퍼 리터구나. 이 대문자 M과 얘랑 같은 거예요. 이 대문자 M과 요 밑에 있는 몰 퍼 리터는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몰농도가 분명히 똑같은 양의 수용액에 똑같은 질량의 포도당과 요소를 넣었지만 질량은 같지만 둘의 몰농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은 질량을 녹였지만 몰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질량을 넣었지만 같은 질량을 녹였지만 몰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의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화학식량이 다르니까 결국 같은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게 몰수니까 몰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몰농도의 개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퍼센트 농도는 뭐였다?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을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보는 거다라고 했었고, 얘는 질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몰농도라는 건 뭐다? 용액의 부피 1리터당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는지를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식 안에 부피가 들어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좋은 점은 얘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몰수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의 몰수를 알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활용하기가 매우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이 어떤 특정 몰 농도의 용액을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할 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정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용액을 내가 원하는 농도로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특정 몰 농도의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물을 먼저 보면요. 전자저울이 필요합니다. 어떤 용질, 어떤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저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특정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몰 농도의 용질을 내가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몰 농도를, 그러니까 특정한 몰의 용질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용질의 질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몰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얘가 화학식량이 4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1몰당 40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1몰을 취할 거면 40g을 떠서 넣어야 되는 거고 0.1몰을 떠올 거면 4g을 뜨면 되는 거고 0.5몰을 떠올 거면 20g을 떠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측정하기 위한 게 바로 전자저울이고요. 이제 비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이제 물에다 녹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질을 녹이는 곳. 여기서 용질을 녹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질을 녹인 후에 걔를 갖다가 어디 이제 부피 플라스크로 이제 옮기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용도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일정 부피의 용액을 담는 용도예요. 일정 부피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일정 부피예요. 일정 부피. 무슨 얘기냐면 부피 플라스크마다 걔가 담을 수 있는 어떤 용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피 플라스크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가 눈금이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채우면 1리터라는 뜻이고 얘가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채웠을 때 500ml가 된다는 뜻입니다. 눈금이 딱 하나만 있어요. 특정 용액, 일정 부피를 담아주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씻기병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긴 병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병이 있어요. 이렇게 병이 있고 이 병에 이런 식으로 빨대 비스무리한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 병이 몰캉몰캉해서 여기에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얘를 찍찍 누르면 물이 쭉쭉 나오는 씻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씻기병을 통해서 헹구고 물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비커를 헹구거나 물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특정 몰농도 용액을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게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1리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1리터를 만들 거라고 했기 때문에 1리터의 용액에 들어가야 할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 1리터에 몇 몰이 들어가 있는지가 몰 농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식으로 표현할 것도 아닌데 사실 0.1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수용액이 1리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한 용질의 몰수가 몇 몰이야? 0.1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1리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을 0.1몰을 떠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이 40이기 때문에 0.1몰이면 4g만 뜨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수산화나트륨을 4g을 갖다가 이제 뜹니다. 떠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비커 있잖아요. 그 비커에다가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이렇게 비커가 있으면 여기에 물을 담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산화나트륨 NaOH를 고체를 4g
이 사그램 몇 몰이었지? 0.1몰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준 다음에 녹으면 어느 정도 녹은 애를 갖다가 아까 말했던 이 부피 플라스크 있죠? 이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얘를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다 차진 않고 이렇게 약간 차게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찬 상태에서 얘를 넣어줄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이 비커 안에 여전히 몇 방울씩 남은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 비커를 갖다가 이렇게 깔때기에 대고 부어줄 때 씻기병을 이용해서 이 비커를 쫙쫙쫙 씻어주면서 겉에 묻어있는 것까지 이렇게 싹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물이 덜 찼죠? 그럼 여기다가 물이 한 3분의 2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물을 채워줘요. 채워준 다음에 여기 뚜껑을 막고 이렇게 얘를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 물이 섞이겠죠. 골고루 섞이겠죠.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금, 아까 말한 정확한 1리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갖다가 여기 눈금 위에 맞을 때까지 물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용액이 정확하게 1리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 0.1몰을 넣은 거기 때문에 몰농도가 0.1몰 농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이제 여기는 정확히 1리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1리터 안 만들고 나는 500ml 만들 거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 식에 따라서 여기 만들려고 하는 용액의 부피를 다르게 해주면 같은 몰농도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필요한 용질의 몰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내가 특정 몰농도의 용액을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얘를 좀 희석할 필요성, 그러니까 묽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별도 많이 쳐놨죠, 맞죠?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정 몰농도 용액을 희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 희석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희석은 묽게 하는 거죠. 물 타는 거야, 물을 더 타버리는 거야. 묽게 하는 거예요. 자, 용질은 더 넣지 않고 물만 넣어서 묽게 만드는 게 바로 희석이에요. 그래서 희석하기 전이나 희석한 후나 용질의 양 자체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농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그랬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금물 문제를 풀 때는 물의 양 말고 소금의 양에 집중해서 풀어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소금, 즉 용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네요. 용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용질의 양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용질에 집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용질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용질을 어차피 더 넣지 않고 물만 넣을 거기 때문에 희석하기 전과 희석한 후에 용질의 값이 같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 이 MV는 M'V'이라는 거예요. 요거. MV는 MV다. 요 공식을 아주 너무너무 이 공식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화학 실험을 하려면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굳이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공식에 기본적으로 여기도 별표를 제가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 쳐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V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M은 몰농도죠. 근데 어떤 몰농도냐면 얘는 희석하기 전의 몰농도예요. 그리고 여기 V는 희석하기 전의 부피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M', V'은 희석한 후의 몰농도랑 희석한 후의 부피예요. 자,
희석전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희석 후 몰농도 곱하기 부피와 같다라는 건데 이걸 이대로 그냥 보면 이 공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몰농도 공식이 뭐였죠? 몰농도 공식은 이거였습니다. 잘 보세요. 몰농도는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네.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 V죠 V.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어요. 맞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은 결국 무슨 얘기냐?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는 이게 뭐라는 얘기죠? 즉 몰농도 M 곱하기 용액의 부피 V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용액의 분모에 있던 용액의 부피를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가 바로 뭐다? 용질의 몰수라는 거예요.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 M 곱하기 V는 사실 몰농도 곱하기 그 용액의 부피는 사실 곱해놓고 보면 그게 뭐다? 용질의 몰수예요. 즉 MV는 MV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쪽 왼쪽에 있는 MV 값은 뭐예요? 희석 전의 용질의 몰수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M' 곱하기 V'은 희석 후의 용질의 몰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희석할 때 어차피 물만 넣을 뿐이지 용질을 더 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희석하기 전에 용질의 몰수랑 희석한 후의 용질의 몰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더 이상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걸 공식으로 쓴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몰농도 공식에서 보면 결국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용질의 몰수거든요. 즉 MV는 용질의 몰수야. 왼쪽은 희석 전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희석 후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석이라는 건 결국 물만 더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희석하기 전이나 희석한 후나 어때요? 용질의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그 둘을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냐면 0.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가지고 있어요. 좀 많이 1리터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제가 아까 이 방식을 통해서 0.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일단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너무 진한데 0.1몰 농도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0.1몰 농도짜리 1리터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가면 되냐면 어쨌든 나는 지금 보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0.5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이게 희석전이죠. 희석전이고 그 다음에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1리터 이게 희석후죠. 희석후죠, 맞죠? 자, 그러면 희석전의 용질의 몰수랑 희석 후의 용질의 몰수가 같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보세요. 뭐부터 가는 거냐면 얘부터 가는 거예요. 얘부터. 여기 희석 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얘한테 필요한 용질의 몰수가 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필요한 용질의 몰수, 즉 희석 후의 용질의 몰수가 얼마냐라고 보면 자, M' 곱하기 V' 이게 용질의 몰수죠. 근데 봤더니 얘는 몰농도가 0.1몰이고 그 다음에 부피가 몇 리터야? 1리터야. 그러니까 용질이 몇 몰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0.1몰의 용질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0.1몰의 수산화나트륨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다? 0.1몰의 뭐가 필요해? 0.1몰의 용질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 0.5몰짜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얼마만큼 떠야 그 안에 용질이 0.1몰 들어있을까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희석전으로 보면 희석전의 용질의 양은 M 곱하기 V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농도가 얼마야? 0.5몰 농도도 맞죠? 여기에 내가 몇 리터, X리터라고 볼까? 몇 리터, 0.5몰 농도의 수용액을 몇 리터를 떠와야 내가 원하는, 여기서 제가 얘기한 0.1몰의
용지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 곱하기 x가 0.1이 되게끔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x가 바로 0.2가 나오게 되는 거고 0.2리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 0.5몰 농도의 이 0.5몰의 NaOH 수용액을 200ml 떠서 200ml를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어떻게? 물을 800ml를 더 넣어서 희석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0.1몰 농도의 수산화탄 수용액이 얼마가 나온다? 1리터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뭘 보는 거다? 아까 말했죠. 용질의 몰수에 집중을 하는 거다. 용질의 몰수. 내가 희석한 결과물 안에 들어가게 될 용질의 몰수를 먼저 구하고 그만큼의 용질만 여기서 쏙 빼오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서인 거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쪽은 희석 전, 한쪽은 희석 후. MV는 MV.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희석 전의 몰농도와 부피, 희석 후의 몰농도와 부피, 이 4개 중에 3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 쉬운 문제는 푸는데, 이 MV는 MV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외워서 풀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킬러 문항을 만들면 그때는 이제 헷갈려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워서 푸는 것도 좋지만 제가 설명한 이 과정 있죠, 과정. 도대체 이 MV가 의미하는 건 뭐냐? MV는 결국 용질의 몰수를 의미하는 거야. 용질의 몰수가 왜 중요한데, 희석이라는 건 용질은 더 넣지 않고 어차피 물만 더 타는 거기 때문에 희석 전과 희석 후의 용질의 몰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 후에 0.1몰의 용질이 필요하다면 희석 전에 0.1몰의 용질만 가져오면 되니까 0.1몰에 해당되는 부피만 취하면 되겠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이해는 안 되겠지만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몰농도 개념까지 끝났습니다. 아마 1학기 시험 일정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여기까지가 1학기 1차 고사 범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은 딱 6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좁은 범위 내에서 한 차 시분의 시험을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양적 관계에서 여러 문제, 어디에서 여러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예 포기해버리면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듣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열심히 최대한 빨리 공부 많이 해두시고 탐구 3학년 때 하면 된다 이런 마음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빡세게 해가지고 나중에 꼭 내년에 3학년 됐을 때 여러분들 수능 1등급 맞을 수 있기를 제가 한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요. 진도 나갈까? 안녕.